리스트 렌더링 페이지도 만듭시다. 앞서 우리가 이렇게 세트를 했던 것처럼 리스트 렌더링 페이지 만들게요. 주소는 그냥 리스트라고 하고 앱뷰에서 리스트 연결하는 거 추가하시고 라우터에서는 리스트 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앱뷰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라우터 링크 리스트라고 해주세요. 제목은 리스트 렌더링으로 해주십시오. 앱 뷰에서 라우터 링크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우터의 인덱스에 가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드시죠. 파일 이름은 리스트 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들을 생성했고 링크 연결될 화면도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만들어야죠. 요거 좀 전에 만들었던 거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좀 전에 컨디셔널 렌더링 봤죠? 그걸 복사해서 리스트 뷰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리스트 뷰 만들었습니다. 반복문 중요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출력할 때 반복문 굉장히 많이 쓸 거고 뷰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겠죠. 대신 어쨌든 우리가 리액트처럼 그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원형대로 쓰도록은 안 돼 있어요. 훨씬 더 간결하게 쓰도록 미리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자 뭘 쓰면 반복문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매뉴얼 보고 올게요. V4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살펴볼까요? 리스트 렌더링 V4 볼게요. 자, V4에는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V4 배열에 있는 거를 반복해서 출력할 때 V4를 쓸 수 있대요. for 반복문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설명을 보면 반드시 어떤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모양새를 보면 사실 누구의 쓰임새하고 되게 유사하냐면 우리가 객체 안의 값을 반복을 할 때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반복할 때 우리 for in 요거 썼거든요. 그죠? for하고 저기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썼었어요. for하고 item in items 그러면 items는 객체였고 그 객체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에서 이렇게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화면과 같이 썼었습니다. 그걸 지금 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된대요. 자, 사용법을 보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데이터 리턴 안에다가 초기값을 설정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기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가 초기값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부모 랭스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랭스라는 거에다가 웹이라고 하고 그거에 아이템스의 배열로 해서 객체 형식으로 타이틀 랭스의 랭이라고 할까? 랭스 페어런트 부모의 랭스라고 하고 각각의 아이템스는 타이틀 HTML 그 다음에 뭐 설명도 있더라고 해볼게요. CSC는 HTML is 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게 2개 CSS is 3개 자바스크립트 is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아이디도 넣을까? 리액트에서 많이 썼던 형식대로 일단 기본값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parent length라는 거엔 웹이 있고요. 거기에 items라는 프로퍼티에다가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하나하나의 값들은 id부터 해서 dsc까지 property value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럼 일단 반복문을 이용해서 제목만 출력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구조는 화면처럼 만들어 줬고요.
템플릿 안에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L 하나 만들고요. UL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LI를 반복할 건데 매뉴얼 보고 올게요. 매뉴얼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나 볼까요? 자,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한대요. 찾았습니까? 아이템스 안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받고 거기 안에 프로퍼티명을 넣어서 출력할 수 있답니다.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 찾았죠? 복사할게요.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합시다. 리스트 렌더링에서 여기 부분 복사했고요. 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 넣었고 자 우리는 지금 아이템스 안에 뭐 있죠? 아이템스 안에서 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템스라는 이 프로퍼티명은 배열이 있고요. 그 배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 요거를 뭐로 받은 거냐면 아이템이라는 변수명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매뉴얼에서는 얘를 알리아스 별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걸 변수명 아이템으로 받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박스 친 거 이게 아이템이에요. 전 거기 안에서 누굴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타이틀. 그러니까 타이틀 이렇게 써볼게요. 화면 볼까요? 자, 리스트 렌더링 보고 있고요. 리스트 렌더링 클릭했을 때 화면처럼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 밑줄 왜 나올까? 마우스 좀 올려볼게요. 마우스 올려봤을 때 element in iteration, iteration은 반복이라는 뜻이고요. 반복문 안에 있는 요소는 expect to have, 뭘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vbind하고 key, 저 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트에서도 반복문을 쓸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키 속성이 있고 거기에는 걔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템스 안에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키 값이 누구냐면 id예요. 여기에 id 1, 2, 3이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vbind 키는 줄여서 콜론 키라고 줄일 수 있고요. 콜론 키하고 키는 요거 하나하나가 뭐로 대변한다라고 했냐면 아이템으로 대변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값이 id에 있어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저 키라는 지금 디렉티브에서 넣은 저 녀석은 화면 출력 안 됩니다. 그냥 리액트란다. 뷰가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있을 때는 걔가 있어야지 얘가 뭔가 할 수 있대요. 얘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여기서 클릭을 하든 뭘 하든 클릭한 건 누구지 뭐 그런 걸 가늠하려면 그 요소가 누구인지 내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화면에 출력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반복문은 뭘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wait for.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이려고 해요. 나는 여기 앞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도 출력하고 싶다. 인덱스 번호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매뉴얼 봐야죠. 매뉴얼 내려볼게요. 매뉴얼에서 인덱스까지 같이 쓰고 싶으면 여기 코드 보이십니까?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템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아이템의 인덱스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거에도 넣어 볼게요. 얘만 복사해야 되겠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아이템에 있는 거 하나하나는 아이템으로 바뀌다는 뜻이고 거기 안에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도 출력해 볼까요? 요거 앞에다가 하이픈하고 인덱스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아이템에 안에 있는 아이템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숫자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인덱스 이렇게 할게요. 저장해 볼까요? 그러면 0, 1, 2 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앞에다가 모두 parent language도 출력해 주고 싶어요. 콜론 다음에. 그러면 이건 그냥 변수명이니까 날름 넣으면 되죠? 예, 하고 콜론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웹 하고 화면과 같이 공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우리 배열 하나 만든 거고 아이템스라는 거 안에 값, 여기 있는 것들 아이템스라는 프로퍼티 안에는 배열이 있고 그 배열에 있는 거를 v4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변수명에 있는 걸 가져오는 이유는 나중에 변수의 값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기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HTML이면 저거 그냥 만들고 여기다 직접 만들면 되지. 왜 수고롭게 변수에 만들어서 여기다가 렌더링을 할까? 버튼을 클릭하든 데이터가 들어오든 여기에 값이 들어오고 여기에 값이 수정되고 여기에 값이 삭제되는 게 실시간으로 여기에 반영되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CSS 하나만 추가하고 왔거든요. 앱 뷰에 가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바꾼 건 아니지만 지금 새로 작성하는 것들은 다 클래스명 레이아웃으로 템플릿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앱 뷰에서 레이아웃에는 위에 공간을 조금 떨구고 선도 주고 해서 위에 거랑 좀 구분 좀 할게요. 이 전체를 관장하는 건 이 앱 뷰에서 CSS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내부나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요 스타일들입니다. 지금 그 밑에다가 클래스명 레이아웃에 패딩, 마진, 선 추가했어요. 다시 리스트 뷰 볼게요. 자, 리스트 뷰에서 앞서 우리 이렇게 배열 만들고 배열 안에 있는 거를 반복문으로 해서 출력을 해봤고 이번엔 객체를 만들고 한번 출력해 보자입니다. 밑에 볼게요. 객체를 만들고 하는 거 지금 얘는 요 v4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per each랑 똑같이 작동한다라는 거 안내가 되어 있는 거고 됐어 할게요. 객체 안에 있는 거 여기에서 객체 v4 사용하게 해서 myObject라는 객체 안에 데이터를 생성해 주고 있죠. 객체 v4 사용하기 위해서 return 안에 있는 코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템 return 여기 items 다음에다가 지금의 객체 복사한 걸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자, 뷰에서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에 있는 걸 출력하는 것도 이게 배열이든 얘가 오브젝트든 출력하는 문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가볼게요. 매뉴얼 보면 이렇게 하고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아까 아이템스 안에 아이템이라고 했던 것처럼 my 오브젝트 안에 이번엔 value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똑같이 출력했네요. 복사할게요.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반영을 해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가져왔어요. 얘도 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똑같이 키를 넣을게요. 키라고 하고 value에 고유의 id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얘 고유의 id 이렇게 해주시면 에러 나지 않습니다. my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value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value 안에 고유의 id. 그럼 value에 제가 id라고 찍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다가 value에다가 id를 만든 적이 없지만 얘가 내부적으로 id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콘솔에 가서 여기 my 오브젝트 이 my 오브젝트에 그냥 얘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value를 콘솔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 별칭 value에는 뭐가 있을까?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콘솔 볼게요. 콘솔에서 보면 value는 그냥 값만 있네? 그러면 value의 id는 undefined. 그러면 그냥 value를 키값으로 쓸 수도 있는 건가? 그냥 value를 키값으로도 쓸 수가 있네요. 근데 대신 얘가 찍히진 않아요. 그냥 키 값이 있기만 하면 일단은 워닝은 없어졌는데 value 안에 키 값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일단 요게 있으면 워닝은 사라지니까 그냥 할게요. id 값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가 undefined 이긴 합니다. 됐어. value를 그냥 키 값으로 써도 되겠고요. 우리가 앞서 만든 것처럼 id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id 값을 지정해 주셔도 되겠어요. 낼게요. 자, 우리 있는 건 지금 value뿐이 없으니까 value를 그냥 키 값으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객체 안에 있는 것도 출력을 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에 보면 이제 지정 숫자 범위 안에서 출력하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복사합시다. 코드 복사해서 변형을 할게요. 확인만 합시다. 넣어볼게요. 얘도 키값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키값은 저 그냥 n값으로 쓸게. 키값은 저 n으로 그냥 쓰자.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1, 2, 3, 4, 5, 6 해가지고 n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n 안에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러니까 폴 방법으로 치면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출력하는 거와 똑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li를 반복하고 있지만 v4 같은 경우에 모두 반복할 수 있냐면 템플릿 자체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그냥 복붙해서 확인만 할 겁니다. 여기 템플릿에서 v4 사용하기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보도록 합시다.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내용의 구분선 넣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얘가 네 부모의 지금 UL이 있죠. 그렇게 하고 li는 왜 키 없다고 bind 키 해서 키를 넣으래요. 그러면 키값 넣을게요. 얘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얘가 반복되는 거니까 반복되는 요소 얘한테 넣자. 는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아이템이라고 했더니 안 되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디 얘한테 넣는 게 아닌데? 잠시만요. 템플릿 자체가 반복되는 거니까 템플릿 넣어볼게요. 템플릿에 넣어보겠습니다. what 그리고 y space was if y space 공백 어디? t 다시 넣었고요. 우리는 아이템 안에 메시지라는 거 없거든요. 아까 타이틀 찍어볼게요. DSC 찍어볼까요? 설명 찍어볼까요? 설명을 찍어봤고 지금 디바이더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지금 요거는 내용을 구분할 용도로 있는데 우린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자, 그러면 템플릿을 이용해서 템플릿 자체에도 반복문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밑에 내용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값이 이제 배열을 했다는 얘기는 배열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때 반응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는 아까 위에서 계속 우리 경고창 나올 때 이미 해결했던 거 키를 통한 상태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리액트에서 했던 것처럼 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의 키가 있어야 얘들이 누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템에 이렇게 id라고 해주시면 돼요. id 값이 없어도 아까 에러 나지 않았고 있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템플릿을 반복한 것처럼 컴포넌트도 반복문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내려올게요. 배열의 변경 감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열의 값을 추가할 때, 배열의 마지막 값을 없앨 때, 배열의 마지막 앞에 값을 추가할 때, 앞에 값을 지울 때, 스플라이스에서 오려낼 때, 정렬을 바꿀 때, 반대로 돌릴 때, 이런 건 자바스크립트에 지금 배열에 쓰던 함수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바로 값을 반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열의 교체는 필터는 요거와 일치하는 녀석을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녀석이었죠. 자, 그러면 밑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필터링과 정렬 결과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numbers라는 변수명 안에다가 배열 하나 만들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함수 computed 계산된 속성 안에 even number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정의하고 있고요. even number라는 함수는 우리한테 2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 녀석 즉 짝수만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복사 좀 합시다. 자, numbers 복사해서 우리 거다 추가를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까 객체 만든 거 뒤에다가 넘버도 추가할게요. 넘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계산된 속성 computed라는 거 안에 함수가 작성돼 있었거든요. 요거 지금 얘 보시면 데이터 함수가 끝난 뒤에 콤마하고 computed 함수가 있어요. computed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데이터 함수가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함수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콤마하고 지금 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콤마하고 넣어볼게요.
computed 넣어줬어요. 자, computed는 우리가 계산된 속성에도 잠깐 봤었지만 이 computed라는 요 이름 바꾸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얘는 언제만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냐면 이 numbers의 값이 변경됐을 때 그때만 작동하는 함수는 여기다 기술하는 거예요. numbers 안에 값이 변경되면 그때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언제만 실행된다고요? numbers 안에 값이 추가되든 삭제되든 그때만 실행되는 겁니다. 얘를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콕 집어 설명하냐면 얘와 유사한 게 뒤에도 나올 거지만 메서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메서드라는 녀석도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메서드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함수를 기술하고 만들 수 있어요.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단 computed부터 먼저 볼게요. computed가 계산된, 그러니까 앞서 이 녀석은 여기 앞서 설정돼 있던 변수 중에서 뭘 가지고 할 일이에요. 앞서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는 변수나 배열이나 객체 안에 값이 변경이 되거나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걸 만든다거나 여기에 배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한 줄로 문자로 바꾼 다음에 출력하기 편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even numbers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다시 매뉴얼 볼게요. 매뉴얼 보면 여기에서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출력하고 있대요. 복사할까요? 복사하시고 내려와서요. 지금 얘가 필터였죠? 라고 제목 좀 넣고 ul li가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키가 없어서 또 워닝 나오죠? 는 그냥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필터 보세요. 2와 4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 좀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는 거. 자, even numbers는 함수고요.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뭐 나와요? 이 자리에 뭐 나오는 겁니까? 2랑 4랑. 앞서 이 even numbers라는 함수가 우리한테 뭐 알려준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numbers에 있는 걸 필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매개 변수 n으로 받는다라고 했고 그게 2로 나왔을 때 떨어지는 녀석만 우리한테 리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리턴해서 이게 실행되면 even numbers는 우리한테 2와 4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2와 4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2와 4 안에 있는 값들 2 발릴 4 발릴 해서 출력이 이렇게 li로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메서드랑 같이 쓸 때 비교할게요. 지금은 써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값을 지금 numbers라는 property 안에 배열 안에 5개 값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출력을 해봤는데 우리가 작성하다 보면 데이터의 구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가정해서 매뉴얼에 보시면 이번엔 세트로 돼 있어요. 세트를 복사해 봅시다. 복사할게요. 위에 올라가서 세트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복사해서 세트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밑에 뭐가 있냐면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 복사할게요.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했으면 밑에 computed 밑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어요. 지금 메서드라는 거 안에다가 이것도 일단은 속성이죠. 속성 안에 함수, 속성 안에 property 안에 이렇게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이 numbers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또 필터해서 짝수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함수래요. 자, 얘가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는 computed 있고 하나는 method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매뉴얼에 있던 코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ULI 해서 여기 세트에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키는 할게요. 키는 numbers라고 합시다. 여기도 또 반복을 또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키가 있어야 되겠죠. 키는 n이라고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2, 4, 6, 8, 10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분석부터 하고요. 세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반복할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출력되는 것 좀 볼게요. 검사해 봅시다. 자, 지금 UL 있고 그 다음에 UL 첫 번째 UL 볼게요. 첫 번째 UL은 2하고 4 출력돼 있고 두 번째 UL은 얘가 있어요. 6, 8, 10. 자, 이거 왜 UL이 두 개 있냐면 지금 얘가 세트에 있는 걸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트가 누구였죠? 위에 올라가 볼게요. 세트가 앞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세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만 보면 요거 하나는 이 UL 하나는 누구를 반복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요거 한 덩어리 그리고 요거 한 덩어리. 여기에 있는 UL 하나는 얘 하나고요. 여기 있는 UL 하나. 예. 그다음에 얘가 또 두 개 있으니까 두 번째 UL 가지고 또 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안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해서 2로 나눠지는 거. 2하고 4가 출력이 된 거고. 두 번째, 이거 자체도 지금 반복이잖아요. UL이 지금 두 개가 반복이 된 거고, 그거 안에서 여기서도 2로 나눠지는 거 해서 6, 8, 10 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있는 거라고. 그죠? UL을 반복하고 있고요. 세트 안에 한 세트 반복, 한 세트 반복, 그거 안에 값들마다 해서 또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분이라는 함수에다가 뭘 넘겨주고 있어요? numbers를 넘겨주고 있어요. 즉 1, 2, 3, 4, 5 여기에 1, 2, 3, 4, 5가 있는 거고 그 1, 2, 3, 4에 5에 있는 거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되 이거에 아니 1, 2, 3, 4, 5가 아니지. 요 있는 거 가지고 넣어서 얘의 결과는 뭐가 나와 있어요? 2, 4. 2, 4 가지고 li 2 만들고 li 4 만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세트에 가서는 두 번째 세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세트 여기를 넘버스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그거의 짝수니까 6, 8, 12 여기에 있는 거고 그거 하나하나 6li, 8li, 10li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메서드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 함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computed에 있었어요. 걔들의 차이점을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이 실행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콘솔 좀 찍어 볼게요. 콘솔 computed. 아니, 그냥 얘 실행이라고 해볼게요. 세미콜론 지금 안 써도 되니까 넣어주고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도 얘가 실행되면 2분 함수가 실행됐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주석 좀 추가해 봐 주세요. computed에도 콘솔을 넣어서 얘가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메서드도 넣어서 실행되는 거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콘솔 봅시다. 새로 고침 해볼게요. 클리어 한 다음에 깔끔하게 클리어 해놓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even number 당연히 실행됐으니까 여기죠. 얘 실행된 거고 2분이라는 함수는 두 번 실행됐어요. 그죠? 요거 한 번 실행하고 요거 한 번 실행하고 실행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numbers 안에 있는 얘 출력했던 거 안에 값을 한번 바꿔 볼게요. 요거를 위에 올라가서 numbers에 6이라고 한번 바꿔 볼게요. 저장하면 당연히 생으로 다시 작동을 하지. 이거 버튼을 만들고 쟤를 바꿔야 되겠는걸? 버튼을 만든 다음에 넘버스가 바뀌었을 때 실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다. 버튼하고 연동해야 되겠는걸? 지금 얘를 바꾸면 그냥 전체가 이 컴포넌트가 전체가 그냥 실행돼서 확인할 수가 없네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필터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누구의 값을 추가해 볼 거냐면 지금 제가 누구의 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냐면 넘버스의 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세트에 있는 걸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어디 갔니? 세트 안에 세트가 배열이고 배열의 0번째 안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네. 바꿔보겠습니다. 버튼을 밑에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et라는 거 안에 0번째 선택을 했고 거기에다가 값을 1을 추가하는 걸 해볼게요. 클리어. 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설명하겠습니다. 값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콘솔로 해서 값이 들어가는지는 지금 직접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콘솔로 값도 한번 찍어 볼게요. numbers 들어갔다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얘한테다가 변화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버튼을 여기도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어요. 이 버튼은 누구한테 값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냐면 얘요. 넘버스에 넣으려고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세트 안에 첫 번째 값에다가 값을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얘를 클릭할 때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 지금 누구의 값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구의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넘버스의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자, 여기 클리어 하고요. 이렇게 다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봅니다. 클릭을 하시면 저는 어떤 것만 실행되는 걸 원했었냐면 넘버스에 있는 even 넘버만 얘가 어쨌든 요게 값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함수만 다시 실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실행되냐면 even도 실행돼요. 난 얘를 바꿨는데 even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에 있는 함수는 메서드 안에 기술되어 있는 이 값이 바뀌는 것 말고도 얘 값이 바뀌는 것 말고도 다른 값이 바뀌어도 무조건 얘가 실행돼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값이 바뀌든 무조건 메서드 안에 있는 건 실행이 됩니다. 근데 computed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지금 computed 안에 있는 건 이거의 값이 그러니까 computed는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여기 numbers란 말이에요. 여기의 값이 바뀔 때만 얘가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버튼 얘를 클릭하면 numbers에 있는 값은 안 바꿨거든요. 누구의 값을 바꾸려고 시도한 거예요? set의 값만 바꾸려고 시도한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누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까? even numbers가 실행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클리어하고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저는 지금 세트의 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세트 안의 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더니 함수 누구만 작동해요? 2분만. 2분. 그러니까 여기 컴퓨트에 있는 값 얘의 값은 1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even numbers가 다시 실행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행될 필요가 없는 거 얘의 값이 반대로 이거 안에 있는 값이 바뀔 때만 실행하고 싶은 거 그거는 computed 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주변에 어떤 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 렌더링하고 걔를 실행하고 싶으면 그건 2분에 넣습니다. 아니, 메서드에 넣습니다. 됐어요. 자, 값이 들어가네요. 마지막에 여기에 근데 이게 프록시에 추가가 되어 있고 클릭할 때 지금 제가 23번을 출력해 봤고요. 23번에서 this의 numbers를 찍어 봤는데 얘가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프록시로 하면 원본이 바뀐 게 아니라 원본 안에 표면에 이거 프록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 프록시 여기 있는 게 지금 바뀐 거고 거기에는 지금 값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얘를 안에까지 바꾸는 거를 얘는 얘야라고 바꿔야 되나? computed랑 메서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다 콘솔로 써드릴게요. 얘는 언제만 실행된다? 여기 있는 이 numbers의 값이 변경될 때만 실행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numbers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numbers 여긴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인수로 값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여기에 인수의 값이 들어오고 있고 그 인수에 들어온 거 가지고 그러면 얘는 요거의 값이 직접 바뀌지 않으면 지금 얘가 앞서 2분이 누구한테 적용이 되어 있었냐면 밑에 2분이 세트에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세트. 요 세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2분을 걸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트의 값이 바뀌지 않으면 얘는 세트의 값이 바뀌는 거 상관없이 여기 지금 데이터 안에
데이터 함수에서 초기에 설정된 값 어떤 값이든 어느 값이든 변경이 되면 실행됩니다. 누구든 바뀌면 얘는 실행돼요. 근데 얘는 꼭 씹어서 누구만 여기서 기술되어 있는 얘만 바뀌면 얘가 바뀔 때만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추가된 게 반영되는 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값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짝수를 추가해 봅시다. 홀수라서 그렇겠군요. 2를 추가해 볼게요. 2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2를 추가했더니 잘 되고 있고요. 얘도 잘 되고 있군요. 땡큐. 값이 바뀌는 거는 아까 프록시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얘가 우리가 짝수만 출력하자고 돼 있었으니까 이걸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눈으로 더 확실하게 보이겠군요. 다시 콘솔 화면하고 보면 열자마자는 even 누구랑 computed 이게 최초에는 둘 다 실행돼요. computed 계산된 속성 안에 있는 함수든 메서드 안에 있는 함수든 열자마자 실행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버튼 2 얘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 안에 값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는 누구만 작동해요? 2분만 작동해요. 제가 지금 여기 이 누구죠? even numbers 안에 여기의 값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작동 안 하고요. 누구만 얘만 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얘하고는 상관없는 even numbers하고는 상관없는 위에 있던 변수 걔를 바꾸는 거였는데 얘는 둘 다 작동해요. 이 녀석은 누구든 바뀌면 실행되는 녀석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이 함수와 관련돼 있는 이 함수 안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그 값이 바뀌는 것만 얘가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값이 바뀌면 하고 있어요. 네, 리스트 렌더링 살펴봤습니다.